2025년 6월 30일 오후 8시 3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다소 좀 지루했는데요. 거래대금은 그래도 평범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소외주들은 확실히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가는 것만 좀 확실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장은 시장 해석만 조금 된다면, 그러니까 인사이트만 좀 넓게 보면은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4년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머리 깨지는 하락만 나오는 시장보다는 훨씬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아직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8일 관세부가 시한 앞두고 있는 정부 관련주 동양철강, 휴스틸, 넥스틸, 하이스틸, 화성밸브 어제 제가 올렸었던 저녁 영상들을 보셨다면은 아마 왜 주가들이 오늘 올랐는지를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7월 8일 미국의 한국관세부가 시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LNG뿐이죠. 제 생각은 그런데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원하는 건 에너지 수출 확대고요. LNG를 전 세계로 팔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진출의 핵심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LNG 수입국 중 하나거든요. 아시아들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그런 원자재들을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를 타겟으로 잡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정부 카드로 봤을 때 알래스카 LNG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내용을 공유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동양철권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고 일리가 있는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전력 수요 에너지 기업들 발전소 기록적 투자 관련 한국전력, 일진역의 산일전기 등등등 전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저녁마다 사실 넣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자꾸 똑같은 거를 자꾸 공유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력 수요는 단순히 미국 이야기뿐만이 아니거든요. 포커스가 미국에 맞춰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전략적 가치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번에 이제 국내 변압기 수출 지표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는 이제 단순한 에너지 자원을 넘어서 새로운 자원의 일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것도 불가능하고 뭐 핸드폰, 컴퓨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전력이 부족하냐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후의 발전 속도나 AI 연산량이 넓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들이 확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뭔가가 더 좋은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이 그 이상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이 거의 두세 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화장품 세계로 더 나아간다 관련해서 달바글로벌, 실리콘투, GFC 생명과학 이거는 이제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VT 바이오비즈 등등등 국내 K 화장품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이죠. 브랜드력 플러스 기술력 플러스 지속 가능성까지 인정받았고요.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의 수출 산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화장품만 보면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K컬처, 문화산업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탑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화장품을 어느 방송에서 사용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뭔가 광고를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뭔가 광고가 나오게 된다면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한류 연계의 브랜드 파워가 새삼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타일과 문화를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알릴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가성비와 가심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물론 뭐 고가의 화장품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가성비가 좋고 활용도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상장사 기관 벤처 투자 모두 보인다 관련주 코스닥 커넥트 2025
G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등등등이죠. 필요사 애들, 그리고 창투사들. 상장사와 자본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연결의 장이 예상되거든요. 전략적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벤처와 상장사 기관 투자자들을 모으는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면 대규모 IR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굳이 막 홍보를 하지 않아도 거기 자리에서 충분히 모든 분들에게 라고 해야 되나요? IR을 가능하다는 점이죠.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장사들에게는 자금 조달의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벤처 투자한테는 투자처 발굴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력 있는 중견 기업들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퓨리오사 같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힘 상법 개정 반대 입장 선회한다. 관련해서 원익과 HS 효성, 코오롱 하나, SK 두산.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이 내용은 꽤나 좀 잘 이해하면은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야 모두 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힘을 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 신뢰 회복을 전환점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래 여야 합의로 뭔가 통과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시절에서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이제 여야가 어떤 내용들만 나오더라도 그냥 무조건 반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입장 선회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는 곧 PER의 할인 요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주주 보호 체계하고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뒷말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기업들이나 국내 상장한 기업들한테도 아주 의미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하다 먼저 KCTC 동방.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하고 글로벌 해양허브 계획은요, 결국에는 물류하고 해운 항만 전략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냐면, 어제 말했던 제가 말했던 북극 항로에 대한 내용을 이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목적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중심 물류 해양산업 수도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산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그죠? 또 빠르고 수혜주나보다 훨씬 더 40에서 50%가 정도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항만, 디지털 물류 신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적인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되게 된다면 아주 의미가 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관련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오늘 넥스 트레이드까지 왔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쇼스퀴즈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3법 개정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 지수를 끌어올린 한몫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오르긴 올랐지만 영향을 그렇게 크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자본들과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주의 이익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상법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 정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산업 중동 쪽으로 시선 돌린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이거 8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다시피 이제 국내 로봇 산업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발전이 과거보다 많이 됐지만 독일이나 미국, 일본, 중국 로봇 산업에 비해서는 아직 지원이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기술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로봇 산업이 중동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만약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번에 네이버가 사우디 초대형 미래도시 뉴 무라바 프로젝트, 즉
이거는 네옴시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과 클라우드 기술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 로봇 기술을 글로벌 수출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네옴시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